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아동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죠? 그쵸? 우리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아동간호학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몇 문제 출제되고 있죠? 40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 준비하다 보면 느끼셨을 텐데요. 자, 아동간호학의 목차를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시험 빈도수가 높게 나오죠? 그렇죠.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40문제 중에서 성장 발달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거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 발달만 정확하게 외우셔도 아주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발달이 근데 많이 나온 만큼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모의고사 준비 이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정리를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돼 있죠?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단계에 따른 그 단계에 따라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이 정리가 될 건데요. 그 질병에서 우리 질병 공부하면 뭘 또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증상에 대한 문제가 제법 많이 있죠. 증상에 따라 오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병이라면 수술 전후 간호중재 부분, 전반적으로 간호중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증상과 간호중재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동간호학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성인간호학에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성인과 아동의 차이점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반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저랑 호흡 맞춰서 오실 준비 되어 있죠? 네, 좋습니다. 1회 문제 볼게요. 자, 아동간호학의 개념 정의로 옳은 것. 자, 이런 개념 물어보는 문제를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쉬운 파트죠. 자, 유인물에 보시면 자, 아동간호학의 개념, 그래서 아동간호학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자, 아동간호학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출생시부터 청소년기까지죠. 그 다음에 아동만 간호하는 게 아니라 아동 플러스 가족을 포함하는 간호죠. 그래서 아동과 가족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학문이고 출생시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발달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아동간호학의 목적을 보시면 건강유지 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지지 건강 능력의 극대화가 아동간호학의 목적이죠. 그래서 아동간호학도 역시 가족 중심의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아청소년과를 보시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데를 보면 아픈 아동도 여러분들 간호사가 되시면 어때요? 아동 하나들이 간호사들을 좋아할까요?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하나들에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IV부터 스타트하죠. 그 다음에 체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동들에게 친습적 행위를 가하는 공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항상 옆에 케어하시는 분이 이제 어머님들이 같이 케어를 하시죠. 그래서 아동만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간호사 유니폼은 어때요? 아동의 환자복 있죠? 환의하고 간호사 유니폼에 있는 천이 똑같은 천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아동하고 간호사를 거부하고 있는 아동하고 제일 먼저 친해지려면 어때야 돼요?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우리 기본간호에서 매슬로 엮고 배웠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먼저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들이 소아청소년과들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동간호학의 개념 정의 보세요. 1번 아동간호의 주요 개념은 성장이다. OX. O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왜? 성장이 아니고 성숙이죠. 그쵸? 성장이라는 건 다음 2번 문제에 나오겠지만 크기, 부피 변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은 아니죠. 성숙인 거고요. 신체적 장애를 예방하는 중재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아니죠. 신체적 장애만 예방하는 거 아니죠. 최적의 성장 발달을 해야 되고 건강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신체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중재를 우선이다. 틀린 문장이고요. 아동간호학은 아동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니죠. 아동 플러스 가족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맞죠. 미성숙한 대상자를 간호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한다. 이거는 O예요? X예요? 4번이 답이 맞으니까 5번은 틀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셔야 할 거.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미성숙하죠, 아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보다는 옹호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아동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담자 역할보다는 옹호자의 역할이 더 훨씬 더 강조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여기는 성장 발달의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장과 발달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성장은 크기, 부피 증가와 같은 양적 변화, 그 다음에 발달은 질적 변화를 나오는 것이죠. 성장 발경에 따르는 기능적인 변화를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그 다음에 유무에 또 있네요. 그쵸? 성장 발달의 원리, 이거 별표 많이 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7가지로 나눠져 있죠.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 자, 한 부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이다, 비가역적, 퇴행하지 않죠. 점차적 발달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은 더더욱 별표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방향성이 있게 발달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있어서 우리가 아동이 그 다음 성장 발달이 어때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알 수가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 특히 발달의 방향. 두부에서 미로 하죠. 머리에서 발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가고 전체적인 큰 동작에서 구체적인 동작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단순한 동작에서 복잡한 동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발달 방향 1, 2, 3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순차적 연속적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양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유전 이런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서는 다 성장 발달 속도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발달 가능성 예측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예측할 수 있지만 영양 요소라든가 유전적인 영향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속도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신체 발달이 어느 시기에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거나 언어 발달이 어느 시기에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결정적인 특정한 시기가 있게 되고요. 발달의 속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율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끔씩 신체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별표하세요. 언제죠? 태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청소년기죠. 우리 영아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시기가 언제죠? 1세에서 맞아요? 아니죠. 1세에서 3세는 유아기죠. 영아기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가 영아기죠. 그래서 영아기, 청소년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상호 관련성이 있죠. 서로 첫 번째 아까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볼게요. 성장은 신체 부분의 크기와 기술의 증가이다. 자, 신체적인 기술의 증가. 이건 신체 부분의 크기 증가는 성장 맞죠? 그쵸? 근데 기술의 증가. 자, 새로운 기능을 배우면서 어떤 기술이 증가하는 거는 성장이 아니라 발달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초 부분에서 중심으로 발달한다.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는 거고,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달한다. 3번이 맞는 거죠. 신체 발달은 다리에서 머리를 향해 발달한대요. 아니죠.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두미로 발달하게 되고요. 부분 발달에서 전체 발달을 한다. 아니죠. 전체 발달에서 부분적인 발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우리 이거 기본에서도 공부하셨던 거죠. 자, 18개월 유아에게 귀약을 잠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그러면 우리 아동에서는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개월이냐, 몇 살이냐 이거부터 보셔서 얘가 영악이냐 유악이냐 학령정기냐를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8개월은 뭐예요? 3세 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3세 이상과 3세 이하가 다르게 되죠. 그렇죠? 우리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3세 이상이면 어디로 간다? 그쵸? 후 상방이죠. 자, 외울 수 있는 방법 3세 이상. 그쵸? 3세 이하는 후 하방. 자, 이거를 후면 하방으로 잡아당기는 이유,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이유. 웨이도를 곱게 하기 위해서. 꼭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귓바퀴를 위로 잡아 뒤쪽으로 잡아당긴다. 틀렸죠? 그쵸?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거는 어디? 위로 잡아서 잡아당기 뒤로 잡는 거는 후상방 3세 이상에 대한 것이죠. 투여 전 분비물이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심지로 막아둔대요. 아니죠. 심지로 막아두는 게 아니라 멸근거즈로 닦아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귀 바퀴를 아래로 잡고 뒤쪽으로 당긴다.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환측기를 아래로 가게 해서 눕힌대요. 아니죠. 약을 넣어서 아래로 눕혀버리면 약이 그대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 해서 그 점정약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환측기를 위로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점적액은 투여 직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주입한대요. 느낌으로도 아니죠. 그쵸? 실온 온도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4번이에요. 자, 이 닭가지 항을 보면 이거 누구 이론이에요? 에릭슨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에릭슨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셨어요. 자, 그거를 명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악이. 자, 영악에는 에릭슨은 뭘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큰 소리로 하셔야죠. 한번 정리하면서. 신뢰, 불신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모,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의 주 애착관계가 가장 큰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 신뢰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릭슨이죠.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게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가 같이 연결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자, 신뢰감, 불신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죠? 구강기, 오랄 스테이지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 다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게 되죠.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입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섞인다,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요. 유아기는 1세에서 3세죠. 자, 이때는 뭐가 발달이 돼요? 자, 유아기는 우리 한 가지 질문들. 걸어다니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우리 12개월. 돌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개월 정도. 물론 돌잔치 할 때 못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빨리 가는 애들 걸어다니는데 보통 돌을 기준으로 해서 애들이 서서히 걷기 시작을 하는데 걷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 엄마들한테, 얘기 나는 엄마들한테 주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누워있을 때가 좋다 이러거든요. 걷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탐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 신기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게,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런 게 많아서 이때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얻는 것들이 많아서 자율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자율감이 발달하는데 이게 못하게 되면 수치감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이드의 2단계는 어떤 단계죠? 자, 프로이드는 성적 욕구와 같이 관련되어 있어서 오랄이에요. 그럼 이때 유아기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학문기죠. 그래서 학문기와 관련해서 모든 게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학문기와 관련돼서 발달돼야 하던 과업은 뭐예요? 대소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체와 환경에 대해서 증가된 조절력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보행 기술을 획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흉내냄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자, 학년전기는 자, 대부분의 특성이 뭐예요? 솔선감이에요. 자, 이때는 뭐냐면 뭔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되면서 언어 발달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서 특성이 뭐예요? 항상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뭔가 막 나서서 해보려고 하는 설성감이 발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죄책감이 나타나게 되죠. 자, 프로이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요. 이때는 성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수음 같은 것도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근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진취적인 정신, 강한 구상력이 솔선감을 촉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전기에 남근기가 되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수음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렉트라 컴플렉스,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때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학교 들어가죠. 학교 들어가면 일단 학교의 시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럼 뭐죠? 근면감이죠. 자, 근면감이 발달하지 못하면은요, 그쵸? 열등감이 발달하게 되죠. 자, 학교에 가서 보면은 이제 공부하기 바빠요. 부지런해져야 되고, 학교에서 주어지는 지식적인 것들도 많이 발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성적인 것이 조금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어때요? 잠복기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과업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그러면 선생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같은 구부들하고의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또 그런 거에서 실패했을 때는 열등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청소년기죠. 자, 청소년기는 뭐가 나오죠? 발달과업이? 그렇죠. 이때 에릭슨이 말한 거는 정체감이죠. 신체적인 발달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정신적인 발달이 늦어지면서 혼돈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적인 욕구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청소년기죠. 그래서 정체감이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되면 역할 혼돈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말한 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죠? 생식기예요. 자, 생식기에는 어때? 2차 성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식기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키도 커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신체적인 변화가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의 표는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각 성장 발달 단계별로 발달해야 될 심리, 사회심리적 발달 과제로 연결된 거. 금방 나오죠. 학년기, 근면감 1번이죠. 그쵸?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이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바로 즉각적인 답 안 나올 확률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신뢰감, 불신감, 구강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아제에 딱 붙여서 같이 발달 특성들을 같이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한 단계 넘어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학이, 그 다음에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 연결로 같이 보시고, 아마 뒤로 가면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더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5번 보세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죠. 자, 그러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인데요. 여러분들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차라리 에릭슨, 프로이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는데 용어들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보시면, 자, 출생에서 2세를 감각 운동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요 사이가 어때요? 감각 운동기죠. 자, 그래서 감각 운동기예요. 그러면 감각 운동기는 뭐예요? 있는 책에, 유인물에 있는 말 그대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면 빨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다음 손을 잡아봐서 어떻구나라고 자기가 그 감각을 통해서 운동하는 능력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요때 중요한 거 별표,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발달한다는 거죠. 눈에서 사라져도 사물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이때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전조작기죠. 요때 학년저기에서 요때 연결되는 게 어때요? 조작하는 전 단계란 이야기. 자, 전조작기인데, 자, 2세에서 4세는 뭐예요? 전 개념기.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 그 다음에 4세에서 7세는 직관기.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뭐예요? 아동은 깊게 생각하지 못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짜장면 그러면 무슨 색깔이죠? 밤색 뭐 그런 색 짜장면 색깔 아시죠? 근데 이제 처음에 중국점을 짜장면 먹자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소스랑 면이 따로 나오는 이제 해서 비벼 먹게 되어 있는데 그 면이 클로렐라 면이라 그래가지고 그 초록색 면 있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딱 보더니 엄마 이거 짜장면 아니잖아. 안 먹어요. 딱 그러고 돌아서 하고 삐짐자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맛을 부리게 해놓고는 어때요? 짜장면 비워서 딱 해뒀더니 짜장면이네 그러면서 먹는 게 요 단계라는 거죠. 그쵸? 이게 직관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개념기와 여기에는 전개념기와 개념을 만들기 전 개념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지하는 거 그래서 직관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살 이후는 언제 된다고요? 형식적 요때부터 그러니까 학경기 끝나갈 때부터 청소년기는 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조작기의 특성을 보시면 자, 문제가 전조작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자, 그쵸? 학년기를 빼먹었어요, 지금 제가. 자, 이때는 뭐예요? 자, 7에서 11세는 뭐야? 학년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구체적 조작이에요. 조작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전조작기는 조작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학년기에는 구체적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보정 개념들이 확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요 위가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죠. 그래서 같은 연령대로 비교하셔서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전조작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조작기의 특성에 대한 개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보세요.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해놨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 예도 문제에 같이 반영을 시켰고요. 그 문제에 나온 답까지 1, 2, 3, 4 나오는 게 하나에 다 문제로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조작기 물활론이에요. 물활론 여러분들 아시죠? 살아있는 무생물체를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고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인형에게 뭐라고요? 친구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형에게 말을 건다던가,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이 넘어졌는데 화를 계단한테 나면서 계단이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고 막 계단을 막 혼을 낸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물활론이죠. 생명이 없는 대상들한테 생명의 특징을 부여하는 것, 정의고요.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이 넘어졌다고 계단을 꾸중하고 있는 거는 전조작기의 특성 중 어떤 개념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직화예요. 자, 이것도 물론 전개념기, 전조작기 사적인데요. 일부분의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침대를 놓는 방에서 침대 위치만 바꿨어요. 그런데 얘가 그거를 보고 방 전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방에서 잠자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걸 충분히 아동들, 여러분 조카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전체적인 조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중심화와 자기중심주의는 구별하셔야 돼요. 자, 중심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에다만 포커스 맞추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세 유아가 음식의 맛과 냄새가 괜찮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맛과 음식이 좋은데. 그러면서 왜 안 먹니? 그럼 음식이 차가워서 안 먹어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심하고요. 자기 중심주의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남을 전혀 배려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을 배려하는 상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만 사문을 보는 게 자기 중심주의. 상징적인 사고는 과거에 체험한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해 뒀다가 그거를 상징적인 형태로 재현하는 거를 상징적인 사고예요. 우리 라면 박스 그럼 하나 그냥 박스인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뭐예요? 집일 수도 있고 우주선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숨고 싶은 창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뭐라 그러죠? 로봇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 전화기, 차, 집 여러 가지들을 상상을 하는 상징적인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의예요. 애들이 항상 같은 물건만 사용하려고 그러고 같은 행위들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밥 먹을 때는 항상 같은 수저 사용해야 되고 같은 그릇만 먹어야 되는 거. 이건 의식주의고요. 직관적인 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여러분들 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블럭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입체가 있는데 그 입체 안에 블럭이 몇 개 있느냐 그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런 입체 감각이 떨어지나 봐요. 저희 애를 수학 공부를 제가 가르쳤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못 풀고 있더라고요. 왜요? 안에 있는 공간 감각이 없어서 저도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맞잖아 했는데 저희 애가 엄마가 틀렸잖아요. 딱 이러는데 어때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는 나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블럭이 4개 있다 그럼 눈에 4개만 보이는 거 뒤에 숨어 있는 것들까지는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는 찾아내지 못하는 게 직관이에요.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마술적인 사고는 말 그대로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될 거라고 스스로 겁을 내면서 하는 것이고요. 변환적 추리는 한 현상을 다른 현상으로 연결을 시켜요. 추리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하는 거. 그 예가 뭐냐면 내가 동생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아팠대요. 동생이 아픈 거랑 내가 나쁜 생각한 거는 별거예요. 그쵸? 별개인데 동생이 아팠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쁜 생각으로 제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변환적 추리 예고. 비가역성이죠. 같은 양의 물을 크기가 같은 컵에 부어도 그 양이 어때요? 모양만 다른데 크기가 같은 컵이면 뭐 양은 변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컵에다 동그란 컵에다 담거나 아니면 네모난 그 그릇에 담으면 그 양이 볼륨의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때 전조잡기의 사고예요. 그래서 비가역성의 특성. 그래서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풀 수가 있고 요 내용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는요, 여러분 5가지 문제 푸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이 넘어졌다고 계단을 꾸중하고 있는 거는 전조잡기의 특성 중 무엇이죠? 무랄론. 밥을 먹을 때 같은 그릇, 같은 수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의식주의고요. 그 예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침대를 놓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에서 잠자기를 거부하는 거. 마술적 사고가 아니라 전체적 조직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으로만 사물을 보는 거. 자기 중심주의. 하나의 상자가 우주선, 전화기, 차, 집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거. 상징적인 사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조금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에요. 자, 콜버그는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자, 인습 전이요. 어떤 규칙이나 도덕적 규칙을 알기 전. 그쵸? 그 다음에 인습 전. 도덕이나 규칙을 알아서 그 도덕이나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수준. 그 다음에 후인습적. 인습 후 인습적. 이건 뭐예요? 도덕이나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거를 초월해서
그쵸? 하는 것이 후인습적, 인습 이후 수준이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2단계씩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몇 단계로, 원래는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6단계로 나누어져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를 보시면 인습 이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에 의해서 인습이라는 건 뭐예요? 도덕은 지켜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알기 시작할까요? 부모. 그쵸? 그럼 부모가 권력자인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외부 사람들, 외부 권위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 우리 신호등 건널 때 초록색으로 건너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아, 잘했어 해놓고 빨간색일 때 건너가면 화 안 내시죠? 손부터 날아가죠. 등도 딱 때리면서 건너지 말랬잖아? 딱 이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그거를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복정이나 처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막 칭찬을 해주면 어때요? 칭찬 받으려고 아, 초록색일 때는 건너가고 빨간색은 절대 건너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가다 엄마들이 뭐예요? 초록색이라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파란 불일 때 건너가 그래요. 그럼 애가 가만히 서 있어 안 건너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엄마가 파란 불일 때 건너가라 그랬죠. 엄마는 바빠 죽겠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엄마가 파란색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칭찬과 보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칭찬이 이제 보상이죠. 보상이나 벌에 의해서 인습을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욕구 충족의 단계는 뭐냐면 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아동간호에 가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아동간호 수업하면 저희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희 애가 되게 이상한 애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수업 중에 저희의 사진을 수업 파워포인트 자료 있잖아요. 앞에다가 저희의 발달 단계를 그대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애가 정상이었네요. 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자, 그렇긴 하는데, 저희 애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약국을 갔어요. 약국을 갔는데, 여러분, 약국 가면, 저는 이제 모니터가 눈이 막 발달이 돼요. 근데 애 눈 수준에 뭐가 있을까요? 애가 딱 쪼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았어요. 뽀로로 비타민제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뽀로로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그 비타민제 길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뽀로로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이 없죠. 약 받고 막 하는데 얘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는데 딱 약 주고 약을 받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애 호주머니가 뭔가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빼봐. 그랬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가져왔니? 라고 했더니 뽀로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훔쳐서 나쁘다는 행동보다는 자기는 이 비타민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고 엄마 저 뽀로로 뚜껑을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뽀로로 그걸 갖고 있는 순간 자기는 쾌감을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두 번째 말하는 욕구 충족의 수단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를 가져서 기쁘면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도덕적 가치다고. 그러니까 훔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너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나도 너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 너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은 거죠.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줬어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한 데가 욕구 충족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내 등을 긁어줬으니까 나도 내 등을 긁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게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습 수준이죠. 서서히 이제 규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 거죠. 학교 들어가면서 배우기 시작하죠. 학교 지각하면 안 된다. 옷은 예쁘게 입어야 된다. 양치질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도덕성 관계. 자,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착한 아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다못해 저희 애가 뭐 이렇게 칠판을 보는데 칠판이 되게 더러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 딴에는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더러우니까 지웠대요. 그 욕구를 더 그러니까 우기라는 게 아니라 더 엔커리지 시킨 게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어머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네? 깨끗하게 잘 닦았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일을 벌어졌을까요? 안 시켜도요 매소 끝날 때마다 칠판 그 지우는 당번 있죠? 그게 결정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쉬는 시간에 안 쉬고 뭐하니? 칠판 닦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쉬지. 엄마 나는 이 선생님이 되게 칭찬해줘서요 기분이 좋아서요 계속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1년 내내 칠판 당번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급식 당번도 얘는 거의 한 학기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너무 목이 말랐던 친구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넌 참 정리를 잘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 한마디에 그렇죠? 자발적인 급식 당번을 해서 제일 늦게 먹고 정리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요때가 2단계예요. 대인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거. 그래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인정받도록 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착해짐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도덕적이라 생각하는 게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조금 컸죠. 그쵸? 타인의 인정보다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법과 질서의 간섭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정된 규칙, 권위, 사회적인 질서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는요, 인습이요. 인습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원칙,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단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출된 사회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인 거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입각한 행동. 이거는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요 단계까지는 안 계시는 분들 계세요. 밤 12시에 횡단보도 신호등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쵸? 서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쵸? 근데 그 서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입각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밤중에 보면 차 안 지나가고 빨간불 켜 있어도 그냥 이렇게 폭 좁은 데는 그냥 뛰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 없고 거의 차가 안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호등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은 2단계랑 인습 이후에 6단계에 속하는 절대 빨간불 아니면 절대 안 가는 서 계시는 분들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인습 이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그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처벌과 복정에 의해서 도덕성이 발달되는 수준.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자,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알고 계시면 4번, 5번은 당연히 아닌 건 알겠죠? 그쵸? 오지선다 만들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말 장난인 거고요. 자, 그럼 처벌과 복정에 의해서 도덕성이 발달되는 수준은? 그렇죠. 인습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인습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자, 영아기의 신체 성장 발달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유인물에 있는 내용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단순 수치인데 외워야 되고요. 자, 여기 학생 중에 아기 키우시는 분 있으셨죠? 어느 분이셨죠? 아기가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죠? 150일. 그쵸? 150일? 쯤? 그러면 150일이면은 몇 개월이죠? 석 달? 좀 지났나요? 5개월? 5개월. 계산이 왜 안 되죠? 5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커가면서 아동관학 공부를 굉장히 잘해 놓으면 이거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동관학, 여러분들이 여성이 이제 모성이나 아동관학을 공부를 해보면, 그죠? 모성은 나의 몸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이고, 아동은 신생아 어린이들 양육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 아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영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1급성장기가 영아기입니다. 그러면 제2급성장기는 언제일까요? 청소년기죠. 그쵸? 그 다음에 1, 2, 3, 4, 5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거 금방 계산 나오셔야 돼요. 키는 1년간에 50%가 성장이 돼서, 그죠?
한 세 때 태어날 때 1.5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키워보시면 얘가 50cm가 태어났다. 그러면 1년 내는 몇 cm가 될 것인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5배 된,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거고요. 이제 숫자 계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체중도 마찬가지예요. 출생 시 몇 배? 2배는 언제죠? 보통 100일 때쯤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그쵸? 그 다음에 3배가 되는 거는 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동간호 공부하시면 동네 엄마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기가 쉬워요.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탁 타면은요 몇 개월이 난 거 딱 보고 제가 먼저 계산해서 몇 개월쯤 됐나 봐요. 그럼 어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혼자 아는 척 하면서 애가 안 예뻐도 예뻐요 하면은 엄마가 그냥 술술술술 막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자, 출생 시 체중이 3kg다. 그러면 100일 때는 몇 킬로가 되죠? 6kg. 돌 때는 9kg. 9kg, 10kg면 잘 큰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 둘레는 처음에는 두이가 더 크죠. 두이가 컸다가 같아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쵸? 돌이라는 거죠. 12개월. 그쵸? 그 다음부터는 흉이가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슴 둘레는 어때요? 처음엔 좌우 직경이 훨씬 더 크죠. 전후보다. 바이탈은 여러분들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 신생아 바이탈만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신생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달 특성에서 자 머리에서 두미 발달로 발달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순서 하세요. 자 기억하셔야 되죠. 머리 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 걷기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발달 특성을 보세요. 자 발달 특성을 표로 드렸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아까 150일 5개월쯤 됐다 그랬었죠? 뒤집었어요? 아직 안 뒤집어. 괜찮아요. 그거는 약간만의 개인차가 있는데 다 뒤집어 갑니다. 스스로. 근데 그걸 엄마가 모를 수도 있고요. 저희 애는 3개월에 뒤집었어요. 부모들 첫 반응이 뭘까요? 천재인가 봐. 그쵸? 얘는 천재인가 봐. 그때 딱 한 번 뒤집고 5개월 때 뒤집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뒤집은 걸 엄마는 보고 어머 천재인가 봐. 모든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천재로 만들죠. 자, 그래서 1개월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1, 2, 3, 4, 5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뒤집기 언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에 몸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7개월, 8개월도 문제 많이 나와요. 자, 7개월은 도움을 받아서 앉을 수 있고요. 8개월은 혼자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별하셔야 되고요. 기어다니는 거 언제요? 9. 자, 모양이 구자가 좀 이렇게 약간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 모습 같죠? 그래서 구자 보시면서 배밀이가 시작이 돼. 배로 밀면서 애들이 기어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12개월이 걸어다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월별에 따른 발달 특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발달은 머리 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어다니기, 서기 나오죠? 답은 1번이죠. 자, 제1 성장 급성기는 영아기. 그렇죠? 생후 1년이 되면 신장은 출생 시 1.5배.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체중은 출생 시 3배. 미세운동 발달은 원입에서 근입으로 발달한다? 아니죠. 근입에서 원입으로 발달하는 것이고요. 흉이가 두이보다 커지는 시각이 6개월이에요. 12개월 이후인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심플한 문제면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예요. 8번 문제는 놀이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 놀이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신생아기는 비몰입 행동이죠. 그래서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흥미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고 흥미가 없을 때는 자기 몸을 갖고 놀아요. 주로 뭐 갖고 놀아요? 손 갖고 놀고 발 갖고 놀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는 단독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놀기는 노는데 혼자서 놀고요. 같은 장난감도 아니에요. 서로 각기 다른 장난감을 갖고 혼자서 노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놀이터에서 나 혼자 내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이게 단독이에요. 그래서 영아기고요. 유아기는요.
친구들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얘도 인형을 갖고 놀려고 하는데 이거를 공유하진 않고 그냥 혼자 놀아요. 혼자 노는데, 그러니까 영아기는 혼자 노는데 다른 장난감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 혼자 노는데 비슷한 장난감이라는 거. 섞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령 전기는 이때부터는 어때요? 서로 같은 비슷한 장난감을 놀지만 같이 놀려고 하고 빌려주고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켜야 될 규칙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장난감 가지고 같은 그룹을 가지고 놀기는 하는데 리더나 규칙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모방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극적놀이를 즐긴다라고 하는 게 학년 전기의 특성이 어때요? 판타지가 많이 일어나고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시기예요. 나중에 학년 전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적놀이를 많이 놀려서 인형놀이, 소꿉놀이 하는 것들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조카가 이제 어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여자인데요. 요 때예요. 그래서 한번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실부터 방까지가 뭐 어떤 장난감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옷장 쫙 새끼들 옷들 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리 세트 있죠. 부엌 세트가 만들어져 있어 갖고 냉장고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후라이팬까지 다 인공 모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주 드레스장 해가지고 굉장하고 그 다음에 요즘엔 또 뭐 있어요? 목걸이 귀걸이 손톱에다가 하는 그런 장난감. 저는 딸을 굉장히 갖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 아들이 재미가 없어요. 자, 문자를 한 10번 보내면 답이 와요. 10번을 보는데 한 번 답이 와요. 뭐라고 올까요? 네 오면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고 와요. 이게 사춘기 애들의 특성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재미가 없어서 딸이 정말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조카를 보는 순간 저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저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스타킹도 종류별로 머리핀도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고모 와가지고 여기도 막 하는데 해주는데 저는 제가 워낙 그런 쪽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거기를 보면 막 해주는 게 너무 장난감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가 근데 학년 전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참 요즘 엄마들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령기죠. 학령기는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협동하면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놀이를 하면서 이때는 어때요? 스포츠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근면하고 아까 그랬었죠. 근면성이 발달하면서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룹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돼? 규칙도 정해지고 리더가 있는 활동 놀이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놀이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 독서, 카드놀이, 물건 수집하기, 단체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연합놀이는 동일한 행동이나 비슷한 놀이에 참여하나 조직이 없고 놀이 내 역할 분담, 임무가 없다. 맞죠? 자, 어느 시기의 특성인가요? 학령 전기죠. 단독놀이는 다른 아동들 사이에 있지만 독립적으로 놀고 같은 종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평행놀이죠. 규칙에 대한 강조, 역할 부담이 있다. 협동놀이, 학령기. 주로 다른 아동들과 놀고 그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놀이 재료도 빌려준대요. 연합놀이죠. 학령기에 해당하며 규칙을 지키지만 특별한 놀이의 목표는 없다. 학령기는 협동놀이 맞죠? 근데 놀이 목표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놀이의 특성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9번. 수액을 주입하고 있는 아동의 간호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동은 수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죠? 아동은 체표 면적이 성인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속도가 빠르게 들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어때요? 고혈당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밸런스 깨지는 거가 있고요.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실제 기출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유아기의 사회 심리적인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러면 자, 유아기의 심리 사회적 특성. 아까 에릭슨은 자율감 대 수치감 이야기했었죠. 네, 그 자율성을 못하게 하면 어때요? 어떤 행동들인데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뭐죠?
세 번째 땡 기억하셔야 되죠. 거부증, 분노 발작, 의식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부증 보세요. 자율성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현상. 자, 뭐 할래? 싫어. 뭐 하자?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싫어. 그럼 뭐 먹을까? 주스 먹을까? 싫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을래? 주스 먹을래? 그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하나 주면 무조건 싫다 하는 게 거부증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고 자율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는 거부증은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인가라고도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 발작이죠.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주장한다. 자, 여러분들 마트 가서 놀이 장난감 파는 곳에 가끔씩 지나가면 누워서 울면서 고집 피우는 애들 많이 보시죠? 그쵸? 안 사주면 어때요? 일단 뻗댄단 말이에요. 엄마는 어디가 있어요? 뒤에 숨어 있죠? 숨어서 보고 계시죠? 특히 병원에 가면 그런 일 많아요. 병원 딱 들어가서 주사 안 맞겠다고 도망가서 병원 로비에 막 넘어져 있어요. 그럼 엄마는 보면 기둥 뒤에 숨어서 보고 있죠. 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관심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일관적인 행동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숨이 넘어갈 때 막 울어요. 근데 실제로 숨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병을 잘못한 일에 대한 벌로 여겨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퇴행 현상도 이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년정기. 자, 지금 유학이에요. 자, 그다음 학년전개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설성감대 대책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뭔가 많이 그러니까 배우면서 언어 발달도 많이 되면서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할게요. 설성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한대요. 그러다가 쏟고 깨고 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역할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해요. 엄마면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하는 주부일이 무엇인지, 애기 돌보기도 애가 뭐 하죠? 애기 업고 다니잖아요. 타올에 싸가지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들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또 아는 애가 있는데 엄마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엄마예요. 전업주부신데 요일별로 청소 스케줄 잡아 놓으시고요. 침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털어대면서 그 청소 진드기 없애는 거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청소에 굉장히 강박증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애가 4살이에요. 근데 놀러 왔다가 뭘 쏟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걸레 들고 자기가 닦고 있는 거야, 4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동생을 한번 등을 확 때렸어요. 네가 얼마나 집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가 4살짜리가 이러냐 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 모델들을 표방하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력이 아까 풍부하다고 그랬었죠. 상상력이 풍부해서 현실과 판타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웃기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어머 그렇겠구나, 어머 진짜 같다, 이렇게 반응을 리액션을 해줘야지 애들이 훨씬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손상 및 괴물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 놓는 것,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희 애도 주사를 한번 예방접종을 하러 막 갔어요. 얘가 거의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사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살기를 안 맞겠다고 뻗땡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4명이 달라붙어서 결국은 맞췄고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예방접종이었었긴 하는데, 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놀이에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과장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어서 특히 밤에는 미등을 많이 켜주시는 게 아동들이 수면할 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유아기의 정서는 불안정해서 제1반항기로 불리운다. 맞죠? 싫어, 안 해. 그쵸?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언제? 유아기예요. 미운 4살. 4살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왜? 싫어, 안 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정말 미운 4살이라고도 해요. 예전에 미운 4살이 저희들만 해도 7살. 이가 나기 이가 빠질 때는 외모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미운 4살, 미운 7살 그랬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정신연령들이 빨라져갖고 내려와가지고 요때 싫어 안 해 할 때가 제1반항기 유아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싫어 안 해 등을 말을 잘한다 맞고요. 내가 할게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상상력, 설성감이 보이는 시기는 언제요? 학년정기라는 것이죠. 질병을 잘못한 일에 대한 벌로 여겨서 스트레스, 퇴행 증상을 보인다. 같은 문장으로 연결되시죠. 답은 3번이 틀린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